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실전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핵심 강의를 마지막으로 약 3, 4개월 정도 강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기본기 잘 마스터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수험생분 중에 혹시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교재와 지난 1월 달에 배포해드린 강의 자료를 출력하셔가지고 기본기를 좀 더 다지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보다 좀 쉽게 강의를 소화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실전문제풀이 강의는 기본기가 다져져 있다, 마스터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기본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스스로 나는 좀 기본기가 부족하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재와 강의 자료를 토대로 좀 더 보강을 하시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실전문제풀이 강의 시작할 텐데요.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이 강의를 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전문제풀이 강의는요, 우리 모의고사에 출제하는 그 문제와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직접 제시해드리고 지문을 같이 탐독하면서 문제를 푸는 요령,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모의고사 강의는 그런 과정이 없죠. 그냥 모든 공부가 다 마스터 됐다는 전제하에 딱 정해진 시간 안에 강사 도움 없이 답안 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 과정은 교재라든가 강의 도움 없이, 강사 도움 없이 혼자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전문제풀이 강의를 소화하지 않으면 모의고사 강의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이 실전문제풀이 강의를 반드시 소화를 해야 모의고사 강의를 소화할 수 있고, 모의고사를 소화해야 실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만한 정도의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전문제풀이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일단 면부책 문제입니다. 면부책과 보험금 계산. 그러니까 약술은 강의 대상이 아닌 거죠. 약술은 강의 대상이 아니고 면부책과 보험금 계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답안 작성 요령,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게 우리 최근 4년 동안 우리 전통적인 형태의 면부책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출제 안 됐죠. 물론 최근 2년, 작년과 재작년에는 좀 변형된 형태, 그러니까 좀 간단한 형태의 면부책 문제, 배상책임 면부책 문제는 출제됐었죠. 대리운전과 정비수탁 관련 쟁점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금 계산까지 포함된 우리 전통적인 형태의 문제는, 면부책 문제는 4년 내리 지금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좀 쉽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면부책 문제를 아예 세이브하고 패스하고 약술만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혹시 요번에도 출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정말 내년에는 이 강의를 정말 면부책 강의는 빼고 약술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또 생길 텐데요. 아마 내년에도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학원에서. 그래서 아마 올해도 타 학원도 이 면부책 강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수험생들의 공부 패턴이 이 약술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약술 비중을 높이되 면부책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공부하면 좋겠느냐, 제가 비중을 좀 말씀드려 보면 약술을 한 70% 정도, 그리고 면부책을 한 30% 정도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 하면, 이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다수의 수험생들이 약술에 거의 올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부책을 제끼고 갈 수는 없으니 면부책은 하되 약 한 30% 비중, 많게는 한 40% 비중, 이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수험생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도 면부책 준비 안 할 때 대부분 옳지, 대부분 다 약술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면부책에 올인을 해서,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면부책을 두텁게 공부해서 면부책이 나오면 나 혼자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약술에 한 70%, 면부책을 한 30%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실전 문제풀이 강의는 면부책 문제, 보험금 계산 문제를 가지고 답안 작성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강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명을 금방 드린 것처럼요, 제가 직접 문제를 읽어드리고요, 지문 탐독 요령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쟁점을 파악하는 요령,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쟁점을 파악하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을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 시간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전 모의고사에 대비하는 강좌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모의고사는 강사의 도움 없이 혼자 푸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실전 문제풀이는 제가 직접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술형 시험 면부책 문제는 일단 문제를 잘 읽고요, 지문을 잘 탐독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와 지문은 어떻게 다른가, 요거는 이따가 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보면 문제를 허투루 읽어요. 그래서 뭘 묻는지를 모릅니다. 모른다기보다는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합격의 길은 멀어지는 겁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나는 부산이 목적지인데 광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남의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의고사에 가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미리 당부드립니다. 문제를 잘 읽으세요. 그리고 지문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문을 잘 탐독하세요. 문제는 제일 위에 묻는 말, 타이틀을 이거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그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밑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문을 잘 탐독해서 뭘 묻는지를 묻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쟁점을 잘 파악하고요. 그리고 면부책 결론 및 보험금 계산 내역을 주어진 시간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무한정 주지 않습니다. 무한정 주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잘 요약해서 주어진 분량으로 40점짜리면 석장 반에서 넉 장 정도, 요 정도 분량으로 딱 마무리를 하셔야지 5장, 6장, 7장 쓰는 날에는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요약해야 됩니다. 잘 요약하려면 기본기를 잘 다져서 묻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쟁점을 잘 파악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잘 요약하는가를 테스트 받는 게 바로 우리 논술형 시험이죠. 내가 쓰고 싶은 말, 내가 공부한 내용 죄다 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오류를 많이들 범하죠. 이 논술형 시험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논술형 시험을 어느 정도 접하신 분들도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금방 강조해드린 이 내용들을 잘 답안에 잘 녹여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의의 목적,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지문 탐독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안 목차는요. 답안 목차는 제가 이렇게 타이틀만 딱 빼서 보기 좋게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타이틀로다가 답안을 쓰시는 겁니다. 메모책 문제는 전부 다 이런 정형화된 목차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만 이렇게 쫙 뽑아봤고요. 갑보험사와 을보험사는 타이틀이 동일합니다. 갑보험사 나오죠. 그러면 밑에 을보험사 나올 거 아닙니까? 을보험사의 타이틀도 갑보험사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1번 서론, 2번 갑보험사, 3번 을보험사, 그리고 4번 결론. 이런 형태로, 이런 모습으로 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상을 물으면 5번 타이틀로 구상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타이틀만 제가 따로 뺀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딱 받아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문제를 읽어야 잘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잘 읽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밑에 지문을 탐독해야 됩니다. 지문을 탐독할 때 빠르게 정확하게 탐독해야 되겠죠. 빠르게 정확하게.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탐독하려면 반복해서 동일한 문제라도 반복해서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탐독하는 거죠. 우리 하다못해 우리 뭐 운전만 해도 초보가 왜 운전을 못합니까? 아직 많은 운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안 가본 길, 아직 주차해보지 않은 장소, 낯선 곳, 뭐 이런 곳에 가면 우리 초보들은 뭐 평범한 길도 어려워하지만 특히나 어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 시험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라도 좋습니다. 막 다양한 문제를 막 찾아가지고 내가 유형이 다른 100문제, 200문제를 막 찾아 헤매서 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빤합니다. 한 10문제, 20문제 이 정도만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 수없이 많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탐독을 해서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외워서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해서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10문제, 15문제 정도만 가지고 반복해서 숙지를 하면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또 수험생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여러 다양한 문제를 막 풀어볼 생각으로 욕심으로 막 투어를 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원리를 깨우친 다음에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이 논술형 공부의 목적입니다.
문제의 형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 그거 다 다 투어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원리만 내가 숙지한 다음에 그 원리를 토대로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이게 공부인 거지. 기본 하나의 쟁점도 제대로 내가 단련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쟁점들을 여러 개 본들 그게 어떻게 내 지식이 되겠습니까? 내 공부 체력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보시고 하는 게 이 논술형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잘 읽고 지문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문을 다 탐독하고 나면, 문제를 읽고 지문을 다 탐독하고 나면 약 5분에서 7분 사이에 면부책 그림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부책 그림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지문을 탐독하고 쟁점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이 그림을, 면부책 그림을 5분에서 7분 사이에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몸소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제를 읽고 지문을 탐독하고 지문을 탐독하면서 동시에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을 파악하면서 면부책 결론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면부책 그림을 5분에서 7분 사이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하나 당부드리건데요. 문제를 받아들자 말자 아까 말씀드린 이 답안 목차에 따라서 바로 막 서론 막 써나가시고 갑보험사 보상책임 이제 목차는 외우셨으니까 갑보험사 보상책임 쓰시고 요건 아니네요. 여긴 네, 여기 타이틀이니까 갑보험사의 보상책임에서 대인배상 원 막 쓰시고 배상 의무자 쓰시고 피보험자 쓰시고 이 내용을 바로 써내려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딱 받아들자 말자 문제 읽고 나서 면부책 그림을 안 그리고 면부책 그림을 생략하고 그냥 문제 보고 바로 답 써내려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면부책 그림을 그리시라. 어떻게 그리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문제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를 읽고요. 지문을 탐독하시면서 동시에 쟁점을 파악하고 면부책을 판단하시면서 내가 지금 지문 탐독을 통해서 파악한 쟁점과 면부책 결론을 그림에다가 그려내는 겁니다. 자, 보시죠. 문제,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BEF에 대한 가벌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의 존부를 가려 그 내용을 서술하고 각 담보별 지급보험금 및 구상관계를 논하시오. 자, BEF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 막 A도 나오고 C도 나오고 D도 나옵니다. 근데 묻는 것은 BEF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BEF에 대해서만 답안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묻지도 않은 A, C, D에 대한 답을 쓰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읽고 BEF에 대한 면부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과 을보험사, 보험사가 2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무난한 거죠. 보험사 3개 나오면 좀 어려운데 2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무난한 문제고요. 갑을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면부책을 따지고 그 내용을 서술하고 면부책을 서술하고 각 담보별 지급보험금 및 구상관계, 구상을 쓰라고 합니다. 그럼 구상까지 써주시고요. 이건 루틴입니다. 피해자 누구에 대한 갑과 을 보험회사의 면부책, 보상책임의 존부, 이거 면부책이죠. 면부책을 서술하고
보험금을 계산하라. 이건 루틴입니다.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형태로 출제됩니다. 지문도 이런 형태로 제시되고요. 제가 만든 문제는 실전 문제의 싱크로율 거의 99%입니다. 99%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출제가 되면 이런 형태로 출제돼요. 물론 이제 그 분리형 문제로 그동안 한 서너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분리형 문제. 그런데 분리형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은 똑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일하게 강의를 합니다. 다만 답안 작성만 분리해서 물었으니까 답안 작성만 분리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분리형 문제는 좀 다음 회차 정도의 분리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 자, 이 문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한 문제에 대해서 진도를 빨리 못 나가고 계속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그때 제가 아마 지적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문제, 두 문제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세 번째 문제부터는 정말 약간의 실전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 나가 볼게요. 이제 사고 내용 및 과실. 어떤 사고냐? 자,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겠죠?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0시 40분경 B와 D의 쌍방과실 사고로 B가 중상을 입고 B 운전 차량에 동승한 E 및 D 운전 차량에 탑승한 F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 여기까지 읽고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읽어봐야 되겠죠? 어떤 쟁점인지 몰라요. B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2024년 4월 19일 전날이네요. 사고일 바로 전날 21시경 아버지 A 몰래 A 소유 자동차를 갖고 나와 친구 E의 집에 모여서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친구들과 합류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장소를 옮겨 2차로 술을 더 마신 뒤 자리를 옮겨 3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바닷가로 가서 더 놀기로 하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자, 여기까지 딱 읽어보니까 아하, 보통 이제 갑보험사의 쟁점, 을보험사의 쟁점이 다 제시되니까 이게 통상 앞에 나오는 게 갑보험사의 쟁점이죠. 아, 갑보험사의 쟁점은 무단운전이구나. 갑보험사의 쟁점은 무단운전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캐치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셨다면, 기본기를 잘 다져오셨다면 금방 캐치하실 거고, 또 하나 더 캐치해야 될 것은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동성자와 차 외인, 차 밖에 있는 사람, 동성자가 아닌 사람, 차 외인에 대한 운행자 책임이 달라지는데요.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이냐,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높지 않은 무단운전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 사안은 딱 읽어보니까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입니다. 대법원 판례 사례를 살짝 각색한 거죠. 대법원 판례 사례를 살짝 각색한 거고, 대법원 판례 사례는 우리 교재에 잘 소개가 되어 있고 기본 강의 때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은 무단운전이고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보유자,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부족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보유자 누구죠? 아버지. 소유자, 이 사안에서 소유자, 아버지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동성자에 대한 운행자 책임은 면제가 되고요. 면책이 되고, 차 외인에 대해서만 부책이 됩니다. 누구의? 왼쪽에 있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운행자 책임이 동성자에 대해서는 없고요. 차 외인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파악을 끝내야 돼요. 이게 공부입니다. 만약 이게 이제 감이 안 잡히면, 아,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교재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보시고, 핵심 강의 때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무단운전 쟁점이 나왔고요. 아, 그래서 갑보험사는 무단운전이 쟁점이고,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과 낮은 무단운전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안은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이다 라는 걸 판단을 끝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승자에 대해서는 자백법상 책임이 없고 누구의 왼쪽에 있는 이 보유자, 그리고 차외인에 대해서는 운행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 이 면부책 결론이죠. 면부책 결론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쭉 읽으면서 아마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떠듬떠듬하고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긴가민가 하는 이런 뭐 느낌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여있다고 한다면 반복하시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매끄럽게 제가 하는 것처럼 문제 읽고 지문 탐독하면서 쟁점 파악하고 면부책 결론까지 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조금 더 가봅니다. D는 2014년 4월 15일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하였고 차량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교부받았다. 맞은편에 있는 차량, 그러니까 을보험사의 쟁점은 양도양수구나. 지금 내용 읽어보니까 양도양수 아닙니까? 명의잔존. 자, 양도양수는 양도가 완성된 양도양수가 있고 미완성된 양도양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안은 읽어보니까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했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교부했다고 했으니까 양도양수가 완성된 양도양수구나 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양수가 완성됐을 때는 양도인은 운행자 책임이 전혀 없고 양수인만 운행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결론을, 쟁점을 파악하고 결론까지 도출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날짜가 나오잖아요. 날짜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날짜를 보니까 사고는 2024년 4월 20일 날 사고가 났는데 2024년 4월 15일 날 한 5일 전에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 양도가 완벽히 완성된 양도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운행자 책임을 면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험사는 대인배상 1, 2에 대해서 완전히 면책이 된다. 그러면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빨리 떠올라야 될 것이고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은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되더라. 그런 것까지 빨리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니까 날짜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물론 아무런 의미 없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중간에 나오는 날짜는 반드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날짜가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실전 문제를 보면서 저랑 같이 풀면서 숙지를 하시는 거죠. 15일 경과하기 전에 양도일로부터 15일 경과하기 전 15일이 경과 안 됐죠.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 일시담보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더라 라는 거를 빨리 캐치해 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보험사는 무단운전,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 을보험사는 양도양수가 완성된 양도양수, 쟁점이죠. 그래서 운행자가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과까지 지금 캐치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B와 D의 과실 비율은 7대3, 쌍방과실고 1이고요. 동성과정상의 과실, 그리고 호위동성 감액 포함해서 동성과정상의 과실은 20%이다. 누구의? E의 동성과정상의 과실은 20%이다. 그리고 B, 미성년자. B는 면허가 없고요. 음주 측정 결과 0.19. 무면허 운전이다. 라는 것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사고부담금을 써줘야 되겠구나. 사고부담금을 터치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되는 거죠. 보험가입은 갑보험사는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고요. 자,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된 것을 자녀가 운전했으니까 가특 위반은 없습니다. 근데 만 40세 이상 운전특약인데 미성년자가 운전했으니까 연령특약 위반은 발생하네요. 자, 그걸 또 캐치하셔야 되는 거죠.
을보험사는 가족 한정특약에 가입했네요. 근데 가족 한정특약에 가입했는데 양도 양수를 통해서 제3자가 운전했으니까 이건 가족 한정 특별여건 위반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시고요. 자, 손해액 내역은 면부책 그림에 노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 저랑 같이 쭉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문제를 읽고 지문 탐독하는 요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되고 나면 바로 문제 읽고 지문 탐독 끝내자마자 바로 면부책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면부책 그림은 5분에서 7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읽고 지문 탐독하고 면부책 그림을 끝내는 시간까지 도합 5분에서 7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면부책 그림을 안 그리고 아까 문제 이렇게 받아들자마자 목차는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니까 목차 바로 따서 답안 써내려가다가는 중간에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는 그런 오류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산이 아닌가 봐 하는 이런 오류가 무조건 생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공부하기 때문에 면부책 그림을 안 그리고 답안에 바로 써내려가면서 오차 없이 오류 없이 결론까지 못 갑니다. 제가 단정을 합니다.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만약 면부책 그림을 안 그리면 저도 오류가 생깁니다. 가다가 놓친 거 있고요. 잘못 쓰는 부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부책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부책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